13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 이제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이 시작되려면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이 두 개 있다. 첫 번째는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라이보솜으로 봐서는 라이보솜이 일반적으로 트랜슬레이션은 스몰 서브이니까 라지 서브잇이 함께 움직이는데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를 형성할 때는 라이보솜에 스몰 서브유닛만 관여한다. 그러니까 스몰 서브유닛과 라지 서브유닛이 이제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라이보솜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라이보솜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 트랜슬레이션 하려면 mRNA와 바인딩 해야 되고 아미노아시드 tRNA라고 해서 tRNA에 아미노 엑시드가 이렇게 차징되어 있는 그런 tRNA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tRNA에 아미노 엑시드가 차징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미노 엑시드 그러니까 tRNA 차징, 라이보솜 디소시에이션. tRNA 차징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아시드 tRNA 신세테이즈라는 엔자임이 사용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라이보솜이 디소시에이션 되는 것은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확인했느냐, 우리 이제 레플리케이션 할 때 세미 컨저버티브냐, 컨저버티브 레플리케이션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N14 미디움, N15 미디움의 이콜라이를 번갈아 가면서 키우면서 그래서 DNA를 무거운 DNA, 가벼운 DNA 요 구분했던 것처럼 라이보솜도 무거운 미디아, 가벼운 미디아를 번갈아 가면서 라이보솜 그 이콜라이를 키웠을 때 라이보솜이 무거운 미디아에 키운 라이보솜이 있을 것이고 가벼운 미디아에서 키운 라이보솜이 있을 텐데 이게 미디아를 교체하면 이 라이보솜도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중간 부분에 밴드가 위치하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라이보솜의 서브 유닛들이 서로 교체되는구나. 교체된다는 것은 떨어진다는 의미니까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라이보솜이 mRNA와 바인딩하고 tRNA, 아미노아시드 tRNA를 불러오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니시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이니시에이션을 도와주는 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니시에이션 팩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제 이 페이지 가운데 부분 볼게요. 이 페이지 가운데 부분 E. coli cells have three initiation factors IF1, 2, 3. IF1, 2, 3를 어떻게 찾았느냐? 뭐 그건 좀 차지하고요. IF1, 2, 3라는 것이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에 관여하는 이니시에이션 팩터예요. 그런데 이 이니시에이션 팩터 이 세 개 중에 정말로 라이보솜을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아이는 누구냐?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라이보솜을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원래 라이보솜은 이렇게 스몰 서브니까 라지 서브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얘를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슈크로스 그레디언트 센트리퓨즈를 걸면 일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사이즈에서 이렇게 밴드가 보일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디소시에이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50S, 30S, 근데 이제 이게 70S 위치고 이게 만약에 디소시에이션 되면 50짜리랑 30짜리로 이렇게 디소시에이션 되면 만약에 50에 이렇게 밴드가 보일 거 이거는 50 위치고요. 그 다음에 30은 더 가벼울 테니까 뭐 좀 작게 그립시다. 30S 이렇게 위치하겠죠. 위치할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니시에이션 팩터 1, 2, 3가 있어요. 1, 2, 3가 있으면 이 중에 얘를 70S 라이보솜을 이렇게 50S와 30S로 디소시에이션 하는 아이는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각각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니시에이션 팩터 1을 넣어봐요. 1을 넣어서 만약에 디소시에이션 된다면 이런 피크가 나올 거고 2를 넣었을 때 이렇게 된다면 2, 3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피겨 17.5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맨 처음에는 no factors라고 되어 있는데 no factors라고 아무것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에 이렇게 메이저 밴드가 보이지만 여기도 조금 이렇게 보이네요.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메이저 밴드는 70S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일부분은 50S랑 30S가 있어도 얘가 가만히 있어도 늘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일부는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졌지만 금방 또 다시 붙겠죠. 우리 리프레서 오퍼레이터 하는 것처럼 DNA에 프로틴이 붙는다고 해도 떨어졌다가 다시 붙을 수도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스몰 서브유닛과 라지 서브유닛이 붙어 있는다고 해도 잠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밴드가 그러니까 피크가 조금씩은 보여요. 그냥 이거는 그냥 70S가 메인인 거예요. 메인. 그런데 여기에다가 IF1을 넣었어요. 두 번째 보면 IF1을 넣었는데 위에 거랑 밴드 모양이 피크 모양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IF1은 아닌가 보다. 2를 넣었는데 여기 보이진 않지만 2를 넣어도 IF1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IF3를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70S 밴드는 사라지고 50S와 30S 밴드가 얘는 거의 사라지고 어떻게 됐어요? IF3를 넣으니까 얘는 거의 사라지고 그다음 얘가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론은 뭐냐면 이 실험의 결론은 뭐라고 결론 내리겠어요? IF1이 아니 IF3가 라이보솜을 디소시에이션 시켜주는 팩터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그 그림 아래에 보면 This experiment leaves the impression that IF3 is actively promoting the dissociation of ribosome. 이 실험 결과는 IF3가 실제로 라이보솜을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아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상을 준다. 그리고 that the other two factors have no role to play. 다른 두 개의 팩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넣어준 피크랑 똑같았으니까 다른 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but the truth is somewhat different. 근데 사실은 이거와 달라요. IF1 actually promote dissociation and IF3 binds to the free 30S subunit and prevent their reassociation with 50S subun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얘와 얘를 이렇게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아이는 IF1이에요. IF1이고 IF3는 뭐냐 그러면 IF3는 이렇게 디소시에이션 됐잖아요. 얘가 50이고 얘가 30이고 50, 30 이렇게 디소시에이션 된 30S에 여기 가서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IF3가 그래서 50S와 30S가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50S와 30S가 딱 붙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가서 IF3가 붙으니까 50S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실험을 했을 때 아까 IF1 넣었을 때 아무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냐? IF1을 넣으면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디소시에이션이 돼요. 디소시에이션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변화가 없었다는 건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IF1이 둘이 모여 있는데 그 사이를 툭 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에 툭 끊고 계속 끊으러 다니는데 문제는 끊으면 지가 다시 붙고 또 끊으면 지가 다시 붙고 끊으면 지가 다시 붙으니까 결론적으로는 IF1이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에 실험에서는. 그러면 IF3는 어떠냐? IF3는 지가 끊는 건 아니지만 끊겨진 아이가 있으면 그 사이에 슉 들어가서 30S 그 부분에 탁 들어가서 50S가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그냥 얘만 가만히 놔둬도 얘가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잠시 떨어졌다가 또 다시 붙고 떨어졌다가 다시 붙을 수 있는데 잠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얘가 가서 쭉 붙은 거예요. IF3가. 그러면 얘가 탁 떨어지기 다시 못 붙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아이들도 50이랑 30이랑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죠? 50이랑 30이랑 있는데 얘가 잠시 떨어졌을 때 여기 IF3가 또 붙어버리면 이제 다시 결합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실험은 시간을 좀 오래 두고 실험한 거예요. 시간을 좀 오래 두면 뭐 오래 두었다기보다는 뭐 일단은 짧게도 두고 길게도 두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얘가 시간을 오래 두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얘 맨 처음에는 IF1은 넣어도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분리해도 다시 돌아가고, 분리해도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IF1은 시간을 오래 두어도 원래 피크랑 똑같아요. 근데 IF3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주 짧은 시간을 하면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70S가 그대로 붙어있는 시간이 오래 있으니까. 근데 점점 시간을 오래 두면 얘가 잠시 떨어졌을 때 또 붙고, 떨어졌을 때 또 붙어, 떨어졌을 때 IF3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오래 두고 나면 당연히 빨간 피크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실험은 어떻게 보면 디소시에이션과 리어소시에이션, 다시 리어소시에이션 된 것의 평형 상태를 실험에 보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IF1이 실제로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디소시에이션 시킨 아이가 다시 리어소시에이션 된 거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래 붙어있던 거랑 떨어졌다 붙어있던 거랑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는 IF1이 없으면 원래 계속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크가, 검은색 피크가 나온 거고, IF1을 넣었을 때는 떨어뜨렸는데 얘가 다시 붙어버리니까 내나 똑같은 피크가 나오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로 이 디소시에이션만 보려면, 디소시에이션 된 것만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원래 붙어있던 아이랑 디소시에이션 됐다가 리어소시에이션 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IF1이 디소시에이션 시켜봤자 다시 리어소시에이션 돼버리니까 우리는 이게 원래 붙어있던 건지 아니면 IF1이 했는데 다시 붙어버린 건지를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아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이게 디소시에이션 됐다가 리어소시에이션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붙어있던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실험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IF1이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면 수업이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예,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사이에 일단 이걸 좀 지워볼게요.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다음 페이지. 사실은 거기 그림에 보면 디소시에이션은 굉장히 슬로우해요. 그냥 놔두면 디소시에이션은 굉장히 느린 반응인데 어소시에이션 되는 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는 얘가 떨어지는 힘보다는 다시 붙는 어피니티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IF1이 그래도 얘를 디소시에이션 빠르게 시키지만 리어소시에이션이 워낙 빠르니까 실제로는 얘가 아무리 해봤자 계속 다시 붙어버리면 우리가 어느 순간 스냅샷을 보면 그냥 다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려면 원래 붙어있는 거랑 떨어졌다 붙어있는 거랑 구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원래 얘랑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IF1을 넣으면 얘랑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워낙 빠르게 다시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얘를 IF1이 이걸 떨어뜨렸는지 안 떨어뜨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요걸 썼네요. 여기에다가 라지 서브 유닛을 레이블을 해요. 라지 서브 유닛만. 그리고 원래는 얘는 레이블 안 한 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건 가벼운 거, 얘는 무거운 거 뭐 이렇게 따져도 되고요. 어쨌든 뭐 한쪽만 레이블을 한다고 칩시다. 한쪽만 레이블을 하면 원래 얘는 이 피크를 보면 여기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얘가 지금 70S고 얘는 50S인데 얘는 이렇게 레이블을 했잖아요. 얘를 이렇게 레이블을 해요. 빨간 걸로 레이블을 해요. 레이블을 하면 동연소로 하는데 그냥 우리 그런 느낌으로 IF1을 넣어. 근데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 컴피티터 넣는 실험 했었는데 기억날지 뭐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레이블한 빨간 라지 서브 유닛을 이거보다 100배를 넣어줘요. 100배의 양을 넣어주고 얘네들을 이렇게 섞어주고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블 안 된 온전한 70S에다가 레이블된 50S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굉장히 양이 많은 상황이라고요. 양이 많은 상황이면 IF1을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하면 얘는 70S에 나올 거고 얘는 50S에 이렇게 나오겠죠. 레이블이. 그런데 IF1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를 자르겠죠. 자르는 게 아니라 디소시에이션 시키죠. 디소시에이션 시키면 근데 얘는 다시 이제 빠르게 리어소시에이션 될 텐데 얘보다 얘의 양이 100배가 많아요. 그럼 얘가 어디 가서 붙겠어요? 여기 가서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러니까 IF1을 넣고 이거는 시간을 좀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시간을 아까보다 길게 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IF1은 만약에 얘를 이건 짧게 이건 뭐 짧게 해도 길게 해도 상관없네요. 왜냐면 IF3랑 결과 나중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IF1을 넣으면 얘가 디소시에이션 시키면 바로 얘가 이 레이블된 50S와 리어소시에이션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 50S 레이블된 것과 레이블 안 된 것을 구분을 안 하면 사실은 얘나 앞에서는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디소시에이션이 아예 안 된 아이고 얘는 디소시에이션 됐다가 리어소시에이션 된 아이인데 그렇죠? 근데 앞 실험에서는 이게 레이블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F1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를 레이블해서 과량을 때려 넣어주면 그러니까 라지 서브 유닛만 레이블을 해서 때려 넣어주면 얘는 디소시에이션 안 된 거. 그런데 얘가 디소시에이션 되면
얘는 리어소시에이션 된 거. 그러면은 얘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걸어보면 이 레이블이 어디서 나오냐면 빨간 데서 레이블이 나와요. 오히려 빨간 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 70S 부분에서 레이블이 보인다는 거예요. 70S에서 레이블이 보인다는 것은 70S 컴플렉스에 50S가 들어갔다는 소리죠. 들어갔는데 원래는 50S로 따로 분리되어 있던 게 얘가 같이 70S로 갔다는 건 여기서부터 70S가 떨어져서 여기 붙었다는 거니까 IF1이 70S를 디소시에이션 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IF3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IF3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 시간을 오래 두면 얘가 떨어지겠죠. 얘가 떨어져요. 얘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IF3는 여기에 이렇게 바인딩하는데 관여하는 요 부분에 가서 IF3가 붙어요. IF3가 붙으니까 어쨌든 얘랑 결합하는 모양은 보이지 않게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약간 실험적인 부분. 그래서 17.9에 보면 약간 이제 이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서 IF1이 라이보존 스몰 서브니까 라지 서브유닛을 디소시에이션 시켜요. 그러면 IF3가 스몰 서브유닛에 바인딩해서 다시 리어소시에이션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가 IF3의 역할이에요. IF1의 역할, IF3의 역할.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IF1, 2, 3가 있을 때 어느 게 디소시에이션 시키는지 실험을 했어요. 넣어주고 디소시에이션 된 것을 그레디언트 센트리퓨즈를 걸어서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IF3가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실험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 얘는 디소시에이션과 리어소시에이션을 같이 측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F3, 1이 실제로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I임에도 불구하고 리어소시에이션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IF1이 디소시에이션 팩터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디소시에이션 된 두 개의 50S와 30S의 리어소시에이션을 막는 역할을 하는 IF3가 오히려 디소시에이션 팩터인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원래의 컴플렉스 70S 컴플렉스와 디소시에이션 됐다가 리어소시에이션 된 70S 컴플렉스를 구분함으로써 디소시에이션만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고안했고 이 실험을 통해서 IF3가 아닌 IF1이 정말로 디소시에이션에 관여하는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IF1이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아이고 IF3는 리어소시에이션 되는 것을 막는 아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뭐 일단은 과정을 좀 보기 위해서 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페이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서머리이긴 한데 프로캐리어트 이니시에이션 과정인데 먼저 제일 첫 번째 스텝은 70S 라이보솜이 50S와 30S로 디소시에이션 돼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IF1에 의해서. 그래서 그림 따라가 보면 IF1에 의해서 50S와 30S로 나눠졌죠. 스텝 1에서. 그런데 이거 그냥 놔두면 다시 리어소시에이션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아이 IF3 2번 글자 2번 binding of IF3 to the 30S subunit 30S subunit에 IF3가 바인딩해서 which prevent reassociation between the ribosomal subunits 30S와 50S가 reassociation 되는 것을 블락한다. 그래서 이제 30S만 이제 온전하게 제대로 된 이제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를 만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IF3가
30S 서브유닛에 가서 바인딩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IF1, 2, 3 있다고 그랬잖아요. 1, 2, 3 있다고 했는데 1하고 2,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번 스텝이 끝나면 스몰 서브 유닛에 3번만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1하고 2, 2는 또 GTP가 붙어 있는 2, GTP가 붙어 있는 IF2가 스몰 서브 유닛에 가서 결합을 해요. 그래서 IF3가 스몰 서브 유닛에 바인딩하고 있는 것을 더 안정화시켜요. 더 안정화시키고 사실은 IF1과 2도 메신저 RNA 그 다음 스텝에 보면 mRNA IF1, 2, 3가 붙어있는 스몰 서브 유닛에 mRNA가 와서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포밀 메사이온이 붙어있는 이제 여기 있는 포밀 메사이온은 뭐냐면 유캐리어트는 스타트 코돈이 메사이온이잖아요. 메사이온인데 프로캐리어트에는 메사이온이 차징되어 있는 tRNA 메사이온이 와서 붙어요. tRNA에. 그러면 메사이온이 포밀레이션이라는 게 돼요. 포밀레이션은 뭐냐면 여기에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피겨 17.11에 보면 여기에 아래쪽에 메사이오닌 있죠. 메사이오닌이 있고 그때 바로 옆에 N-포밀 메사이오닌 있죠. N-포밀 메사이오닌 CHO가 결합하는 거예요. 칼복실 그룹에 왜 존재하는 아니네. N 터미널에 존재하는 N터미널이네요. 아미노 그룹에 CHO 이가 결합하는 것을 포밀레이션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포밀레이션 된 메사이오닌이 결합하는 거예요. 사실은 메사이오닌이 결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밀레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어쨌든 포밀레이션 된 메사이오닌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포뮬레이션이 안 된 메사이온이 들어오고 사실은 그걸 불러오는 tRNA도 좀 다르긴 한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은 메사이온이 들어오는 tRNA, 메사이온이 차징하고 있는 tRNA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는 mRNA도 들어왔고 tRNA도 처음 tRNA가 들어온 거죠. 처음 tRNA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롱게이션 혹은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마무리를 지으려면 위에 뚜껑이 와야 되잖아요. 50S가. 그래서 50S가 그때서야 다시 와요. 그때서야 오면서 동시에 1과 IF1과 IF3가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 남는 게 뭐 있어요? 50S, 30S에 IF2가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mRNA 그리고 포밀 메사이오닐 tRNA 그리고 IF2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IF2가 떨어지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70S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래요. 쭉 읽어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IF1이 디소시에이션 시키고 IF3가 리어소시에이션을 막는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스텝 2까지. 다시 돌아가 보세요. 다시. 3페이지. 그림 가운데 그림 아래. Formation of 30S Initiation Complex. 30S 서브유닛, 스몰 서브유닛에 이제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는 건데 30S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어쨌든 30S 라이보조멀 서브유닛 30S 서브유닛하고 mRNA 그리고 거기에 아미노아시드 tRNA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니시에이션 팩터들이 있는 것들인데 IF3 is capable of binding by itself to 30S subunit.
IF3가 당연히 30S 서브 유닛의 바인딩에서 리어소시에이션을 막는 거라서 30S에 바인딩 하죠. 하지만 IF1 and 2 stabilize this binding. IF1과 2가 바인딩 같이 힘을 모아서 바인딩하면 IF3가 더 확실하게 50S 서브 유닛이 오는 것을 리어소시에이션 되는 것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그래서 IF1과 2가 그것을 도와주러 여기 와서 바인딩을 해요. Once the three initiation factors have bound, 그러니까 1, 2, 3가 다 30의 서브 유닛에 바인딩을 하면 they attract two other key players to the complex. 그 다음에 두 개를 불러와야 돼요. 뭘? mRNA와 아미노아시드 tRNA를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오는 건지 얘가 가는 건지 뭐 하여튼 좀 그렇긴 하지만 예. 먼저 mRNA가 올 수도 있고요. mRNA 가서 바인딩할 수도 있고 라이보솜이 먼저 tRNA, 포밀 tRNA, 포밀 메타이닐 tRNA를 그냥 불러서 그리 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the order of binding of these two substances appears to be rando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 뭐 하단 정도까지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binding of mRNA to the 30S ribosomal subunit. 아까 얘기했죠. IF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스몰 서브 유닛에 IF3가 붙고 IF1, IF2 얘네들이 또 오글오글 와서 있는 아이예요. 오글오글 와서 있는 아이인데 그러면 이제 누가 와야 되냐면 mRNA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tRNA가 와야 돼요. tRNA가 아미노아시드 tRNA가 와야 되는데 얘가 라이보솜이 mRNA에 가서 바인딩을 해야 되잖아요. 혹은 mRNA가 라이보솜 쪽으로 와야 돼. 뭐 마찬가지인데 이게 둘 사이의 바인딩 어떻게 하는 거죠? 예, 프로캐리어트잖아요. 라이보솜이 바인딩하는 mRNA 시퀀스가 있겠죠. 이름 뭐예요? 샤인달가노 시퀀스. 샤인달가노 시퀀스. How 여기 보면 How does the cell detect the difference between initiation codon and ordinary codon?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UG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어떻게 처음 여기가 트랜슬레이션을 시작하는 AUG인지 어떻게 아느냐 뭐 그 얘기인데 AUG를 찾는 게 아니죠. AUG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가 AUG가 있으면 그 앞쪽에 샤인달가노 시퀀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시퀀스가 존재하는데 그 샤인달가노 시퀀스는 거기 보니까 AGG, AGGU, AGGU라는 시퀀스래요. 그러니까 AGGU라는 시퀀스가 있으면 여기에 가서 라이보솜이 붙는 거예요. 라이보솜이 붙어서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쭉 지나가다가 첫 번째 나오는 AUG에 가서 트랜슬레이션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AGGU라는 시퀀스는 누가 인지하느냐? 얘가 인지하겠죠. 근데 이런 이니시에이션 팩터가 인지하느냐, 라이보솜이 인지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 라이보솜이에요. 라이보솜 중에서도 얘는 지금 스몰 서브 유닛이죠. 스몰 서브 유닛에 라이보솜 RNA가 있다 그랬어요. 물론 라이보솜 RNA는 라지 서브 유닛에도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라이보솜 RNA는 3개가 있어요.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제일 큰 거. 이콜라이 프로캐리어트는 5S, 16S, 26S. 그런데 이 스몰 서브 유닛에는 중간 사이즈 16S 라이보솜 RNA가 스몰 서브 유닛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라지 서브 유닛에 가장 작은 5S와 26S 서브 유닛이 같이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라지 서브 유닛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몰 서브 유닛에 16S 라이보솜 RNA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16S 라이보솜 RNA가 이 샤인달가노 시퀀스와 바인딩하는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몰 서브 유닛 중에
스몰 서브 유닛 중에 이 16S 라이보즘 RNA가 이 샤인달가노 시퀀스를 찾는데 기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 약간 하늘색과 약간 분홍색 이 두 개의 시퀀스가 있는데 요 하늘색 부분은 뭐냐면 이 16S 라이보좀 RNA 시퀀스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16S 라이보좀 RNA 시퀀스고 요 부분은 mRNA 유전자예요. 그래서 여기가 5'이고 3'이고 여기에 AUG가 있네요. 그리고 AGG, AGGU 요 시퀀스가 얘랑 바인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스몰 서브 유닛에 존재하는 16S 라이보좀 RNA가 샤인달가노 시퀀스를 찾는데 기여한다.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페이지 아래 보면 What factors involved in the binding of mRNA to 30S ribosome subunit? 뭐 F3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16S 라이보즘 RNA. 그러니까 mRNA에 직접 바인딩 하는데 mRNA에서 얘를 트랜슬레이션 해야지라고 했을 때 어디서 트랜슬레이션 하지? mRNA에 바인딩하는 그 시퀀스, 샤인달가노 시퀀스와 직접적으로 라이보솜이 컨택을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스몰 서브 중에 16S 라이보솜 RNA. 그러니까 스몰 서브 유닛에 16S 라이보솜 RNA가 샤인달가노 시퀀스랑 바인딩하면서 16S 이 스몰 서브 유닛이 RNA에 가서 바인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생각보다 제가 원래는 이걸 빨리 끝나면 어떡할까 하고 빨리 끝나면 강의를 좀 뒷부분을 비워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네요. 어차피 다음 주까지 꼬박해야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네.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13주차 두 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공지에 올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 거냐면 13주, 14주까지 강의를 할 거고요. 15주는 수능이 끝나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더라? 뭐 면접 보고 뭐 그런 거가 있고 그래서 그때는 기말고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16주차에 시험을 볼 거예요. 16주차에. 그러니까 날짜랑 그런 거 공지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3주, 14주 강의가 나갈 거고요. 15주는 공부하시고 16주 아마 그때도 우리 수업 시간인 금요일 날 시험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